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주택 하게 되면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그리고 고향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과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방송을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하고요, 소득세법의 농어촌 주택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가면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99조의 4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99조의 4에는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과세 특례라는 것은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제가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시골입니다.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입니다.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 일반 주택은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은 1세대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1세대라는 것은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배우자와 직계 비속입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즉 배우자가 거주자로서 농어촌 지역에, 즉 읍면 지역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1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가족 구성원. 이러한 가족 구성원 중에는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가족 구성원이 읍면 지역에다가 주택을 취득해서 농어촌 주택입니다. 그런데 취득하는데요. 기준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니까요. 2003년 8월 1일입니다. 2003년 8월 1일, 2003년 8월 1일부터. 그리고 고향주택은요.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3년입니다. 지금 19년 전인데요. 2003년 8월 1일부터 그리고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취득해서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겁니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단 취득하는데 내가 읍면 지역에 대지가 있어가지고 직접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자가건축입니다. 이것도 포함입니다. 자가건축 포함. 자가건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바로 원시취득이 되겠죠. 자기가 건물을 건축한 겁니다.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3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수도권 지역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사야 되느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나왔지만 아마 또 연말되게 되면 2023년 12월 30일 1년 연장이 됩니다. 그래 해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연말에도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은 12억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택을 팔았는데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농어촌 주택은요,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입니다. 여러분, 읍면지역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지역입니다. 네.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지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제외되겠네요. 당연하죠. 서울이라든가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경기도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 연천군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주택을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지역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제외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제외되는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연천군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도 제외됩니다. 네. 여러분 도시지역 하게 되면은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인데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은 제외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은 읍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전국에 이 조정대상지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호갱노노라고 쳐보세요. 호갱노노.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규제라는, 이렇게,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뜹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시로 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갱노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규제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런 허가구역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제외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도 관광진흥단지가 있죠.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관한 관광단지 있죠. 이런 관광단지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인데
이러한 5가지는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 지역 조건이죠. 지역 조건. 이런 지역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골에 말 그대로 농어촌 주택 아니겠습니까? 시골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관광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주소를 치고 어디를 들어가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저 토지 이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지 이음? 토지 이음. 영어입니다. 이자입니다. A, B, C, D, E, 이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또는 시스템. 과거에 룰이 있습니다. LURIS, 루리스.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인데요. 이렇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나 토지 이음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게 뜹니다.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다. 또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이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 고향주택은요 언제 하라고 그랬습니까?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 2022년 12월 30일까지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도 농어촌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주택은 뭐냐?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10년 이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입니다. 10년 이상 등록부에 기재된 기준이 되겠는데요. 아니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특정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제2 고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가 되겠고, 아니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고향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주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고향이 수도권에 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향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하여 조정 대상 지역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향은 고향인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그 지역이 관광단지다 하더라도 고향이라 하더라도 고향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농어촌주택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입니다.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이에요. 내가 읍면지역에 있는데 일반주택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지역에 또 농어촌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일반주택이 하나 있고 농어촌주택이 있다.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농가주택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어촌주택에서 취득한 자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려면 과세 특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만이 비과세를 받는 것이지 이런 거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신고 안 했어. 그러면 과세관청이 너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면 고지서 받아서 내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이런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몇 년 이상 보유해야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수도권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읍면 지역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에 이렇게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농어촌 주택을 2년만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 팔면 그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농어촌 주택이 3년 보유를 충족을 못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농어촌 주택을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해가지고 농어촌 주택을 창고로 이용하는 거예요. 창고. 예, 창고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농어촌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죠. 예,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땅만 남아요. 대만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대만 남으니까 주택이 없잖아요. 농어촌 주택이 멸실되었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주택이 멸실되었기 때문에 땅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을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농어촌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농어촌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농어촌 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농주택입니다. 그리고 귀농주택입니다. 여기는 고양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인 고양주택이고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은 고양주택이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 상속주택은 말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골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인데요. 이때 읍에서는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자, 읍이라 하더라도 그 도시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골에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읍면지역에서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읍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뭐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그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었다면 상속주택으로서 농어촌 주택에 들어갑니다. 이농주택은 이농인이죠. 이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나이가 연로해가지고 농사를 그만두고 이제 도시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동거부양을 목적으로. 이때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입니다. 이농주택.
그리고 귀농주택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귀농인입니다. 예. 이때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주택이 시골의 읍면지역에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게 바로 귀농주택인데요. 이 귀농주택은 귀농을 한 다음에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요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농가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시행령에서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귀농주택은 귀농인이 귀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을 사신 분들은 일반주택을 요거는 5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농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귀농주택을 5년이 지나서 양도했다. 아니 귀농주택을 샀는데 일반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아야지 5년이 지나고 팔면 그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주택을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라.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주택과 이농주택은 어떤 규모라든가 이 상속주택과 이농주택은 어떤 주택의 규모라든가 양도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양도시기라든가 그리고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농주택은 반드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귀농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귀농주택은 반드시 사후관리가 있고요. 귀농주택의 요건이 있는데 이 귀농주택 요건은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러분 귀농주택은 요건이 있습니다.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귀농주택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여러분 시골에 가서 농가주택을 살 때는 반드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는 200평 이내입니다.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귀농 후 일반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것. 귀농 후 이게 중요합니다.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귀농했으니까 귀농인은 농지를 써야 되는데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할 것.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농지를 소유해야 할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귀농할 때는 주택도 사고 농지도 동시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택을 먼저 사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을 먼저 샀다면 농지는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후관리는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겁니다.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농 후에 일반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귀농 후에는 반드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 일반주택을 파는데 조건이 다르지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 농어촌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다는 것.
그러나 반드시 귀농주택은 귀농주택의 요건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귀농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할 것, 그리고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할 것, 그리고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것, 이런 것들이 귀농주택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과세특례는 반드시 세무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